여러분은 혹시 주변에 어떤 사람을 보며 와, 저 사람 참 강하다라고 느끼셨을 때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강함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을까요? 혹시 그 강함이 큰 목소리로 다른 사람을 압도하거나 오직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며 타인의 의견을 묵살하거나 심지어는 상대를 억누르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모습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러한 모습들이 일견 강해 보일지라도 오랜 시간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진정한 강인함과는 거리가 멀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강한 사람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부드러움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 부드러움 속에 흔들림 없는 단호함을 감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유연하게 휘청이면서도 결국 부러지지 않는 나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법을 알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진짜 강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역설적으로 부드러운 동시에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강인함이라는 단어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나 오해를 벗어던지고 우리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 새롭게 정의해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강하다고 하면 우리는 흔히 우락부락한 근육질의 몸을 떠올리거나 거침없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언변, 혹은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고 굳건하게 버텨내는 의지를 연상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러한 외적인 요소들이나 행동 양식들이 강함의 한 단면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강인함은 사실 눈에 쉽게 보이지 않는 내면의 깊은 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내면의 힘은 어떤 외적인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다스리며 평정을 유지하는 능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자기계발 작가인 데일 카네기는 일찍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위대한 원칙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이 명언처럼 내면의 두려움이나 불안감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를 통제하며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강하다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외부의 위협이나 내면의 혼란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부드러움을 선택하는 걸까요? 우리는 종종 부드러움을 약함의 상징처럼 여기거나 혹은 너무 유해서 쉽게 무시당할 수 있는 특성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부드러움은 상대를 깊이 포용하고 이해하며 다양한 상황과 사람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깊은 지혜와 성숙함에서 나옵니다. 단단하기만 한 것은 쉽게 부러지지만 부드러운 것은 오히려 충격을 흡수하고 변형될지언정 쉽게 파괴되지 않습니다. 강한 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유연하게 휘청이는 갈대처럼 부드러움은 오히려 더 큰 회복 탄력성과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는 놀라운 적응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맹자는 사람의 본성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바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나쁜 점을 보는 자는 남을 미워하고 남의 좋은 점을 보는 자는 남을 사랑한다. 이 말처럼 진정한 부드러움은 상대방의 결점이나 부족한 점을 먼저 보기보다는 상대의 좋은 점을 먼저 발견하고 인정하며 설령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것마저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넓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이러한 포용력은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불필요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부드러운 것만이 진정한 강함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마냥 부드럽기만 하다 보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그 부드러움을 약점으로 인식하거나 심지어 나를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단호함입니다. 단호함은 상대를 배척하거나 공격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경계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부당하거나 옳지 않은 요구에 대해서는 주저없이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가 바로 단호함의 본질입니다. 이는
결코 상대를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나의 가치와 권리를 지키며 나아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상호 존중이라는 건강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태도인 것이지요.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자신의 가치와 존엄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흔들림 없는 단호함 아닐까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단호함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들은 바로 이 부드러움과 단호함 사이에서 완벽에 가까운 절묘한 균형을 이룹니다. 마치 강물이 겉으로는 부드럽게 흐르는 듯 보이지만 그 유유한 흐름 속에는 거대한 바위마저도 오랜 시간에 걸쳐 깎아내릴 만큼 끈질기고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들은 부드러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포용하면서도 자신의 핵심 가치와 신념 앞에서는 추호의 흔들림 없이 단호한 모습을 보입니다. 왜 이들은 이러한 태도를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선택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이미 내면의 깊은 평화와 안정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견고하고 강하기 때문에 굳이 겉으로 강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마음속에 평화가 가득하면 외부의 어떤 자극이나 도전에도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의 선구자인 나폴레온 힐은 그의 명절을 통해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이 명언처럼 내면의 평화와 함께 명확하고 확고한 신념이 있다면 우리는 외부의 어떤 도전이나 비판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부드럽게 상황에 대응하면서도 자신의 원칙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단호함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강한 사람들이 부드럽게 단호할 수 있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뛰어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고 상대가 어떤 의도나 배경을 가지고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 먼저 깊이 있게 파악하려 노력합니다. 동양 철학의 위대한 스승인 공자는 모든 인간관계의 황금률로 기소부력, 물시어인 어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는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에 대한 깊은 배려와 공감은 불필요한 오해와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곧 자신의 마음을 넓히는 일이기도 한 것이죠. 하지만 단순히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언제나 모든 것을 수용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자신의 가치가 침해당하거나 부당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진정으로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핵심 가치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호의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 단호함은 결코 무례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과 상대방 모두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건강하고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현명하고 필수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표현하는 데에도 능숙합니다.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즉흥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이성적인 판단력을 바탕으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과 입장을 전달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대응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17세기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감정은 그 자체로 지식이다라는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이 명언처럼 자신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통제하며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곧
고도의 지혜와 정신적 성숙함의 한 형태인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례하게 구는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침착하고 분명한 언어로 자신의 입장과 경계를 전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는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다스리는 내면의 힘이야말로 진짜 강함의 가장 강력한 원천이며 부드러움과 단호함을 동시에 발휘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역량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이 현재의 순간적인 감정이나 단기적인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계와 삶의 방향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인 분노나 서운함에 휩쓸려 관계를 망치거나 미래를 고려하지 않은 선택을 하기보다는 길게 내다보고 서로에게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갑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논쟁이나 감정 소모적인 대화로 자신의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며 대신 평화롭고 건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모든 정신적 역량을 집중합니다. 긍정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한 월리스 워틀즈는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은 부드러움이라는 지혜로운 전략으로 현재의 어려운 상황마저도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원칙이 매우 명확하고 확고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옳고 그른지, 어떤 것을 자신의 삶에서 수용하고 어떤 것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내면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외부적인 상황이나 타인의 영향에도 쉽게 흔들림 없이 일관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기개발 분야의 대가인 밥 프록터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명확한 자기 원칙과 흔들림 없는 신념은 진짜 강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단호함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이나 외부의 평가에 결코 쉽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가치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과 자기 존중으로부터 비롯됨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의 비난이나 칭찬에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 흔들림 없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내면의 독립성은 그들을 더욱 강력하게 만듭니다. 진짜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강점과 능력을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고 주변 사람들과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깊은 관심을 둡니다. 그들은 타인을 이기거나 지배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상생의 관계를 지향합니다. 이러한 이타적이고 건설적인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존경과 신뢰를 얻게 하며 궁극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부드럽게 단호한 태도가 개인의 삶과 관계 속에서 가져다주는 진정한 힘이며 이러한 힘은 선순환을 통해 더욱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런 부드럽고 단호한 강인함을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구현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물론입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이 특별한 강인함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효과적인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고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첫째,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신의 진정한 강점과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외부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단단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일기를 쓰거나 조용한 명상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솔직하게 마주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은 어떠세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시작입니다. 둘째,
감정 조절 능력을 적극적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화가 나거나 불쾌한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나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잠시 멈춰서 심호흡을 하거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잠시 그 자리를 떠나거나 다른 활동으로 주의를 전환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셋째, 자신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 경계를 스스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어떤 행동이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것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설정된 경계를 상대방에게도 존중해달라고 명확하게 요청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경계를 존중받지 못하면 나의 가치도 존중받기 어렵습니다. 넷째, 비언어적인 표현에도 의식적으로 신경 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강인함은 언어뿐만 아니라 몸짓, 표정, 말투 등 다양한 비언어적인 방식으로도 외부로 드러납니다.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하며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는 시선 등은 우리의 내면의 강인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꾸준히 연습하여 자연스럽게 몸에 배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무례함이나 부당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결코 공격적이거나 감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화가 난다와 같이 상대방을 비난하는 방식보다는 당신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 제가 불편함을 느낍니다와 같이 나를 주어로 하는 문장, 즉 나 전달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과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화법을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기 주장은 감정적 소모를 줄이면서도 자신의 경계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좌절하거나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자신을 돌아보고 노력한다면 우리 모두 내면의 강인함을 차곡차곡 쌓아 부드러우면서도 흔들림 없는 단호함을 지닌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강인함을 오해하여 스스로를 억압하거나 혹은 타인에게 불필요하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무엇보다도 자신을 깊이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포용하며 동시에 필요한 순간에는 자신의 핵심 원칙과 가치를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는 데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의 태도를 선택하여 나아가시겠습니까? 겉으로만 강해 보이는 모습에 집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는 삶을 살기보다는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부드러움과 단호함의 힘을 키워나가는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떠세요? 이 여정은 단순히 외부적인 변화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이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더욱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진정으로 빛날 수 있도록 그 용기 있는 첫 발걸음을 내디딜 것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내면에 숨겨진 진짜 강인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에 당당하게 드러내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며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어 당신이 앞으로 걸어갈 길을 환하게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항상 자신을 믿고 나아가세요. 당신의 존재 자체가 빛입니다. 오늘도 성공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